네, 이슈의 재구성입니다. 오늘 상황실에서도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대형주,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도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좋은데 코스피가 1% 넘게 급등을, 코스닥은 무려 3% 가까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81.8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에서 의료품들도 의약주들도 오르고 있고 여기에 콘텐츠주들 그리고 철강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LG화학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G화학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네. 일단 살아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수 때문에 같이 무너졌다가 계속된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 분위기가 바뀌어지긴 했는데 이 불확실성 해소됐다. 그 리콜 사태와 관련했던 우려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충당금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진행이 됐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배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해소가 됐지만 원천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리콜 사태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충당금 이후에 수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하나 부분이 좀 크게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전에도 이제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 밴드 잡아드리면서 한번 잡아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련된 리포트들도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이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대비를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좀 잘 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분할 관련된 이벤트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심이 돌아오는지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리콜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됐었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주로 다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83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창원 본부장님하고 또 마침 LG화학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만 원 후반, 70만 원 초반대에서는 계속 사야 된다, 담아야 된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80만 원대까지 올라온 이 상황에서 LG화학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호재, 악재, 우리가 봐야 될 장점과 단점을 좀 구분 지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무엇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호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엔 이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허리케인들이 발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지상으로 보게 됐을 때 전기차, 수소차 쪽이 빠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3사에서 엄청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일단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 부정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리콜에 대한 충당금들이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딛고 다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적 분할에 대한 불안감들은 뭐 여전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저점 라인 그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4거래일 이상 좀 올라왔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거 좀 단기적으로 또 한번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시장의 흐름에서 따라가지만 만약에 또 다시 이런 뭐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장에 대한 어두운 국면이 나타나고 또 환율 부분도 상당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리게 됐을 때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따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을 둘러싸고 있는 호재, 악재, 장단점을 분석해 봤고요. 이 악재 부분 이야기할 때 여전히 물적 분할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리스크는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예정된 상장이 어느 정도인지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배터리를 떼주는 걸 아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LG화학을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 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IPO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사실 이제 회사 쪽에서 속도를 내게 됐을 때는 아마 연내에 상장이 가능할 겁니다. 12월 중순 정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좀 이제 재개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리콜 부분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재무 제표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좀 속도를 낸다면 연내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그 이전에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래프톤의 그런 상장 일정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6월 17일에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 7월 26일, 7일에 이제 공모 청약을 했고요. 그다음 8월 달 초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6월 11일에 이제 통과가 됐었고 이제 8월 10일에 상장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가 바로 되고 이제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길게 보더라도 45일인데 이미 어느 정도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단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M 리콜 사태로 좀 중단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12월 후반 부분에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GM과 리콜 합의가 이어지고 나면은 이제 속도를 붙일 것이고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장 IPO가 이뤄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도 IPO 일정 뉴스 나오는 순간 빠질 텐데요라고 좀 글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뜨겁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다른 회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LG화학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올해 양극재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가 LG화학의 빈 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불안한 투심을 꽉 잡아주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운용 기간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한 이제 산업적인 성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2030년을 기준으로 전기차로 완전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벤트가 길게는 3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3사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환경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일정 기간 이후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채팅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IPO 관련된 이벤트가 또 발생이 되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투심 악화가 발생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적 분할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또 가치도 LG화학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사실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좀 있겠다.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양극재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이제 4대 소재 관련된 그리고 동박 관련된 부분에서도 증설 자체가 워낙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증설이 이제 매출의 확대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증권사 이제 목표 주가가 평균 10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100만 원, 메리츠증권에서 120만 원, SK증권은 1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가만 보면은 아직도 LG화학은 오를 일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창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앞서 60만 원 후반대, 70만 원 초반에서 모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네. 80만 원이 온 현재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96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 라인 이제 이 갭 부분이 하락됐었던 부분들까지 충분히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이 윗라인에서 좀 이제 발목이 잡혀 계셨던 분들에서도 그리고 저점 부분에서 워낙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앞서서 이러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IPO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변동수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제 운용 기간 자체를 뭐 5년 뒤다, 뭐 10년 뒤다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당연히 뭐 12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래도 운용 기간 자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반등이 나오고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96만 5천 원 라인대에서 일단 일부분이라도 수익 실현을 좀 확정을 짓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4거래일 동안에 주가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67만 원부터 74만 원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보내주시고 다시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8만 원 라인부터 81만 5천 원 라인 요 갭 부분 메우는 흐름들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69만 5천 원 라인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라든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밴드를 다시 수정해 드렸습니다. 60만 원 후반대에서 7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78만 원, 81만 5천 원 사이의 밴드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96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69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LG화학 다뤄봤고요. 하창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